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웃 나라 일본을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죠. 일본에서 원준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이제 모습을 내보이는 이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제 침체, 저성장, 고령화, 의료비용 폭증 등 이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은 20년, 30년간 매우 험난한 기간들을 겪게 될 것 같고, 이웃나라 일본은 다사 사회가 되어서 이제 고령화가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 이제 나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이제 일본이 이미 겪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겪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대비 대응할지를 보려면 이웃나라 일본을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잘 배워서 일본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지 않게끔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피하기는커녕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은 이 상태는커녕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제 우려스러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많이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이제 현실들이 꽤나 혹독할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더 이상 이제 의욕이나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열정이나 의욕이 사그라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우리나라도 개인도 삶이 다 이제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아마 안 좋아질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냥 부정적이다, 매우 안 좋은 생각들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비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나라 일본이 30년 동안 이제 임금 상승률이 4.4%밖에 안 됐죠. 결국은 임금 인상이 거의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25년부터 앞으로 한 20년간 임금이 되게 올라가지 않는 정체된 이 시기를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비하기 심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성장률이 1%대, 아니 0%대로 주저앉고,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한 4, 5년 뒤쯤부터는 금리도 되게 내려가는 이제 초저금리 상태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 아닌 다음 정부 때에 아마 부동산 펌프질 다시 해서 다시 아마 부동산 대세 상승 만들고 집값 올린 만큼 사람들의 분위기도 좀 띄워서 좀 괜찮게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제 이 다음번 한 번 더 이렇게 뻥 튀기 하는 거, 그게 아마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녹록지 않고 더 곤욕스럽고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이제 넘버 3인 세계 3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30몇 위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의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 나라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매우 안 좋죠. 똑같은 월급을 받는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을 비교하면 일본이 훨씬 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이제 뜯기는 거죠. 결국 이제 한국의 기득권들이 바라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건 겁니다.
자신들 기업들의 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춰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을 써서 이제 기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개개인의 삶을 이제 아래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이제 사람 수를 채우니까 한국도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노동 생산성이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주는 돈을 주면서 계속 이제 교체하고 또 교체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도 떨어지고 개개인들은 삶의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떨어지고 점점 이제 상황이 더 이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침울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좀 살아낼지를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과거처럼 5%, 7%, 9%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때는 이제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 쳐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각종 자원이나 각종 기관 시설들을 이제 잡아먹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 2%대, 0%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수는 내수대로 안 쪼그라들고 매우 힘겨운 처지로,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성장하고 정말로 돈 되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놔버리는 시대가 벌어질 거라고 하죠. 그러면요, 서민들, 보통 사람들, 각종 이제 세금으로 지원되던 혜택들,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제 각박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각종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폭증할 텐데, 그런 것들을 놔버리면 삶이, 우리 지역 사회가, 나라가 더욱 침울해지고 더 어두워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상황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현금을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모아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텨야 되는 거죠. 함부로 쓰지 않고 목숨줄을 잘 부여잡고 있어야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30년간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대비 대응할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